연 1%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역대 정책 모기지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의 금리여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안심전환 대출 상품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 신청 대상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해 7월 23일 이전에 변동금리나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되니까요.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역대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주말에 결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목표가 들어있는데 한 가지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보통 10년 이상, 길게는 30년까지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내가 갚아야 하는 이자의 수준이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좀 소위 말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금리가 요즘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데도 이런 지원책을 내놓는 건 사실 가계에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이고 소비에 써라.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어려우니까 내수를 살리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의중도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네. 자, 어떤 상품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금리는 연 1.85%에서 2.2% 고정금리고요. 여기서 1.85%는 10년 만기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원래는 1.95%인데 네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하면 여기서 금리를 약간 깎아주는 겁니다. 해서 30년 만기가 연 2.2%이니까 이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금융권의 대출 상품과 비교를 해봐도 금리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네. 정부가 기존에 내놓았던 정책 모기지 상품도 최저금리가 2.3% 정도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하면 원리금을 동시상환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대출 잔액이 3억 원이 있고 만기가 20년이다. 그런데 금리 3.16%로 빌렸다가 이걸 이번에 갈아타서 한 2.05% 정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네. 월 상환액이 16만 3천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네. 1년이면 2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10년이면 2천만 원이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대출 잔액 3억 원, 만기 20년의 경우 현재 뭐 변동금리 한 3%대 받고 있었다가 이제 고정금리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지금 거의 한 195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연간 상당한 금액이죠. 200만 원이니까 상당한 금액이고요. 보통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갚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금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네. 자, 이 신혼부부거나 또 뭐 자녀가 둘 이상이다 이러면 금리가 거기서도 또 더 내려가기도 한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게 최저 1.85%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다자녀, 아이가 둘 이상이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인이다, 다문화 가정이다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한다고 할 때 각각 0.2에서 0.4%포인트가 내려가니까 산술적으로는 최저 1.2%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면 거의 1% 초반대의 돈을 빌린다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그냥 빌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금리가 시중에 있는 모든 대출 상품을 다 비교해봐도 가장 낮기 때문에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중은행의 혼합형을 보면 2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게 2.13%에서 좀 비싸다 하면 3.6%를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저렴한 것끼리만 비교를 해봐도 벌써 금액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고요. 2달 전보다 금리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반 금융권에서는 2%대 아래로는 대출 상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효과가 이게 2015년에 나왔던 첫 번째 안심전환대출만큼 인기를 끌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갈아탄 효과가 클 거냐 그렇죠.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금리 상황이라는 게 사실 2, 3년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2017년만 해도 저도 그랬는데 향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니 네네. 금리가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네, 실제로 또 금리를 올리기도 올렸죠.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 11월에 금리를 실제로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데 이건 보통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로 돈을 빌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당장은 금리가 내려가지만 4, 5년 뒤 상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그 빚을 갚고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내년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큰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큰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좀 거품도 좀 생겨나고 네네. 들썩들썩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총선, 미국은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정책이 그와 완벽하게 무관할 것이냐, 시중 유동성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당히 좀 유리한 상품인데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 조건이 좀 엄격하죠. 네, 일단 연소득은 부부가 합산해도 8,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다만 이때 그 신혼부부라든지 아이가 둘 이상이다. 이 경우에는 1억 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한도를 1,500만 원 늘려줍니다. 네네. 근데 이걸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도 내가 전세에 살고 있고 자산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잡히는 소득은 이 기준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요. 네. 집값은 시가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일 경우 1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대환 이후에 만약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다. 그러면 1년 안에 팔아야 되고요. 네. 1년 안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대환대출 받았던 걸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좀 체크한다는 지켜보겠다.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서민을 위한 대환대출인데 네. 이걸 가지고 집으로 재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좋은데 집값에 과거에는 대환대출을 받을 때 내가 전에 70%까지 담보인정 비율 70%까지 빌려놓은 그 돈에 맞춰서 주지 않고 강화된 기준으로 네. 40%까지만 빌려주면 그 30% 차익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돼 네,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요.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기존에 대출받았던 그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 원 범위 아니면 LTV 담보인정 비율 기준으로 70% 혹은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 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기준 60% 셋 중에 가장 낮은 기준을 통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얹어서 대출을 해주니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런 주택 관련된 것을 보면 보통 이렇게 9억 원을 기준으로 어떤 그 주택 시세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우리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싼 집을 얼마로 생각하는지가 적시가 돼 있어요.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시가 9억 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등이 제공하는 이 정책금융상품은 비싼 집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 기준 9억 원이고요. 사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봐도 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줄을 세웠다고 할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이 8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억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싼 집은 그걸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언제부터 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고요. 은행 창구에 가시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선착순 아니니까요.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가요? 네, 다만 이제 이게 한도가 있어요. 20조 원이라는
바구니 안에서만 대환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20조 원을 크게 웃도는 대환대출 수요가 몰린다 이러면 집값이 낮은 분들부터 먼저 대출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꼭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실질적인 대환대출은 그래서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이 대출 전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금리가 고정되는 그 순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번에서 제외가 됐고 네. 또 아까 뭐 연소득 기준만 따진다, 자산은 따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그 순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우리는 좀 부담이 돼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려고 비싼 이자 내고 있는데 왜 차별하느냐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목표가 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못 갚아서 은행권까지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네네.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사실은 정책 칸막이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정책 모기지를 통해서 기존의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도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산 기준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데 내가 시가 9억 원 정도의 집에 산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도 둘 중에 한 사람 월급은 거의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금을 해도 모자라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9억 원짜리 집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물려받았다 혹은 부모님이 보태줬다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다 말하자면 보니까. 금수저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금 대출 갚고 대기업에 다니지만 자산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항상 이도저도 아니라서 혜택을 못 받아. 이런 불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과 2017년도까지만 해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그 미국을 필두로 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고정금리로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정책적으로 네. 독려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 시점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나온 건 2015년 이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혼합형으로 하자.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 고정금리로 가다가 변동으로 바뀌는 게 올해거든요. 네. 그런 데다가 장기국채금리에 연동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이때다 해서 정책이 나온 건데 그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한 월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